반갑습니다. 상추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을 수사 중이던 경찰의 미흡한 수사 과정과 울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폭행한 사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릴 때마다 한국을 사랑하는 조선족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왜냐면 현실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소통의 창구를 자처한 저희 입장에서 대중들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한국이 좋아서 귀화하신 분들 혹은 한국에 귀화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신의 자식들이 일방적인 폭행, 심지어 그걸 넘어서서 박대 혹은 비아냥까지 받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호소할 창구마저 없어진다면 그건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몇 살짜리 꼬맹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폭행을 당할 수 있는지 어른이 입장에서 국정망론하고 알아야 할 책임과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상에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 같은 지방에서 어린이집과 초중고 학교에서 이것과 비슷한 불합리한 현실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이죠. 우선 경찰이 미흡한 수사를 시작으로 울산 어린이집 폭행 사실을 직접 전달받으신 박 회장님의 인터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중국 동포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결혼 이민에 대한 허술함을 소개해드린 적 있습니다. 허술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감시 체계로 인해 브로커들의 개입으로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이죠. 또한 여성들의 눈물은 국정망론하고 유일한 무기가 되는지라 화분이랑 블라인드에 맞았는데 겨우 이 정도 상처로도 증거 입증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해당 사건의 경찰 수사가 더욱더 허술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오랜 구독자님들은 제가 스스로 경찰 친화적인 사람이고 그 반증으로 경찰들의 자문에 너무나도 쉽게 응해드린다고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제가 봐도 경찰들의 수사가 참 너무 허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서를 보면 눈이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신분이신 여성이 다른 여자와 살고 있어서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 폭행을 한 것 같아요 라는 본인이 심증만 다분한 대답이지만 경찰의 질문이 이상하게 여성분이 피해 진술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수사 중에 여성의 폭행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진 부분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눈물과 진술이 대한민국에선 최고의 증거라는 얘기가 떠돌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분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찰들과 검찰들이 욕먹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직 모든 결과가 밝혀진 거 아니고 진행 중이니까 하루빨리 누구나 납득 가능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편께서도 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모셨다고 하시니까 원만한 결과가 도출될 거라 믿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리 말씀드렸던 울산에 있는 에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었고 의사 선생님도 이거 누가 봐도 고의성이 다분한 폭행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큰 상처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정도 상처를 입을 정도라면 어린이집 다닐 정도로 세상 물정 모르고 연약한 아이가 대체 얼마나 큰 피해를 줬기에 아니 어린이집과 선생님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만큼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뭣도 모르는 몇 살짜리 꼬맹이를 병원 치료 받을 만큼 쥐어팬 거 아닙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한조선족들은 시중에 떠도는 루머 마냥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비용 면제 같은 개소리와 전혀 다르게 한국인들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교육시설에 보냅니다. 그렇다고 그에 상응되는 대접은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 이런 허무맹랑한 박대나 피해, 비아냥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쯤하고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 저희 귀청에서 울산 동포 그쪽에서 연락이 왔었잖아요. 연락이 온 것이 또다시 어린이집 회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수도권에 서울이나 경기 지역 같은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쪽에도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많이 가봤고 그런 경우지만 저는 솔직히 울산과 부산에서는 접수 저도 개인적으로 받아본 적 없거든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인지 한번 소상하게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번 이제 전국체전에 우리가 귀안동포에서 이제 응원단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울산
전국체전에 참석하고 이제 울산 지역의 동포 회장님 만나고 예. 그러고서는 오셨는데 그쪽에도 우리 동포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진짜 자랑스럽고 울산 이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관련돼서 강원도도 그렇고 여기저기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보고 했는데 이게 한 개 국가에 이제 지역이 많다니까 그쵸. 물론 이러저러한 일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게 그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폭행을 해가지고 이빨이 다 붙고서네 그 정도로 됐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건 병원에서도 이게 정말 폭행 당해서 이랬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그렇죠. 이 세계적으로도 이제 문화, 경제 각 방면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선진국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계가 어울려서 가는 세상인데 이제 외국인이나 누구나 그런 걸 떠나서 인권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특히 철부지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는 너무 섭섭한 거예요. 더구나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한 보호법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동포들 놓고 말하기 되면 80만 동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지금 모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수가 다 세금도 착실하게 내고 우리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유치원도 그렇고 내국인하고 학원비도 그렇고 공동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는 그거는 저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뭐이나 대한민국 법이 있고 내국인 위주로 법을 정해놓은 거니까 그 유치원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경비 같은 거 이제 유치원 비용 같은 거 받는 것도 이제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더 내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 시청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그 회장님 입장은 안산이든 그 서울이든 지원금은 분명히 내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확연하게 외국인들은 비용을 더 내는 거에 대해서 회장님도 불만이 없다. 오히려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어차피 거기에 대한 그만한 대가를 더 지불을 하면은 똑같이 못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치도 않은 얘기가 아니냐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특히 어린이에 대해서는 똑같은 비용을 낸다 해도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이런 사건은 없어야죠. 대체 어린애들 뭔 죄입니까? 그렇죠. 유치원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 동포 일세 어르신네 이제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상실하고 일도 못하는 동포 기초수급자 분들이 보험료에 대해서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귀화하신 분들은 대부분 귀화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귀화를 못하신 분들도 솔직히 몇 명 안 되시거든요. 근데 귀화한 분들은 이제 여기 해당이 안 되고 상관이 없는데 그쵸.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일을 하니까 기초수급자 수준의 이제 일세 우리 정말 어르신네가 일도 못하고 하는데 한 달에 보험료를 14만 좌우를 낸다는 게 14만에다가 집세에다가 뭐 엄청 부담스럽죠. 전기세 이거저거 해갖고 하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단체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부수에서 이런 걸 정부에도 이렇게 제안하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해결되겠는지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제한조선족 단체들 그러니까 동포 단체들도 합심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따라가겠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죠. 왜냐면 그분 제가 알기로는 그 노동력 상실하신 분들은 웬만큼 돌아가셨어요. 뭐
이걸 첨부하지 않은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줄로 아신단 말씀이시죠. 많지 않으신 분들인데 정부에서 관심을 좀 주시고 우리도 그만한 대응을 충분히 할 테니까 좀 호응을 바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또 다르다는 게 광복 나와서 허공에 떠서 전쟁의 피란을 다니며 엄마 아버지가 10몇 살 때 혹은 대여섯 살 때 네. 예? 엄마 아버지한테 업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예, 만주벌에 가서 삶의 짐 한국을 고향이라고 찾아와서 이제 생활하면 짐 이제 어떤 분들은 호적을 못 찾고 해갖고 이제 국적도 못 올리고 이제 이런 후손들이거든요. 안타깝거든요. 그렇죠. 예.